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비드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방위 사업청에서 대유도탄 기만체계 MASS 성능 개선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했다. 네. 사업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건지. 아무튼 이렇게 이 사업을 우리 한보람 아나운서께서 극대노하셨습니다. 요새 방사청이 중간에 한번 끊어줬으면 좋겠네. 이 명칭을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길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네, 요즘 네, 네. 다 줄여 쓰는 시대인데 네. 너무 길어요. 글 쓰는 사람도 힘들어요. 이러다 한 100자 나오겠어요. 진짜. 진짜 너무 길게 그러니까 이 만들어가지고. 사업명만 한 줄이 넘어가는데 대유도탄 기만체계 MASS 성능 개선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유도탄 방어 체계는 조금 잘 네, 아는 네. 것 같은데 대유도탄 기만 체계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네. 어떤 성능이 개선되었는지 말 그대로 기만을 한다라는 네. 건가요? 그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네. 그 대유도탄 기만 체계 네. 그냥 메스라고 부를게요. 메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함정이 이제 군함이 적의 미사일이나 기타 공격을 받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전문적으로 줄여서 하드킬, 소프트킬. 이건 뭐 다른 육상 전차에도 사용을 하는데 하드킬은 뭐냐면 마동석 씨의 주먹 같은 거죠. 상대방이 공격할 때 이제 주먹으로 후드려 패는 거. 네, 그리고 기만 체계는 뭐냐면 약간 타짜, 속이는. 네, 이런 걸 얘기하는 손이 겁니다. 더 빠른. 네. 이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드킬은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거. 네, 기만 체계, 소프트킬은 상대방의 미사일을 속이는 거. 뭐 그런 방식인데. 아, 좋다. 타짜 좋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연막 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네. 연막을 딱 쳐서 가리는 거. 근데 지상에서는 연막탄이 잘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리는 체계도 전차나 장갑차 되게 작고 이게 좌욱하게 끼면 충분히 가릴 수가 있는데 바다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안개가 있어.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기다 쓰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배는 뭔가 연막으로 가리기엔 대따 커요. 너무 티가 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연막 체계보다는 체프나 플레어라고 이제 전투기에서 금속가루 뿌리는 것처럼 미사일 같은 게 날라오면 저쪽에다가 막 금속이나 이상한 가루 뿌려서 사실 우린 여기 있지만 저쪽으로 가라 속여서 이제 가는 체계가 있는데 네. 이 메스는 뭐냐면 미사일이 날라올 때 미사일이 사람처럼 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에서 날라오는 레이더, 그 함정에서 막 탐지한 레이더, 전파 신호 같은 걸 찾아서 쫓아가거든요. 근데 이 전파 신호도 똑같이 모사를 해버려서 이 연막 안에 다른 게 있다. 함정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두 대가 있는 것처럼. 그 강철비 2 잠수함이 맞아요. 약간 그렇잖아요. 피하려고 하는데 기만체계 네. 보내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2014년에 기만 체계가 전력화가 되긴 했지만 그 사이에 미사일이라든지 탐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메스에서도 추가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이번 기만 체계의 핵심 기술은 코너 리플렉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OCR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발사관,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기만 발사 체계가 이렇게 약간 확성기처럼 돼 있고 그 위에 길다란 막대기 두 개를 달았어요. 네. 그게 뭐냐면 두 개는 로켓처럼 돼 있어서 딱 쏘면 두 개에서 풍선 비스무리한 게 나와서 함정에 약간 전파를 더 세게. 그래서 날라오는 미사일들이 여긴가 저긴가 여긴가 저기 저쪽인 것 같아 하고 이제 저쪽으로 가버리게. 말만 완전히. 들으면 되게 귀엽네요. 로켓에서 풍선이 나와가지고 네. 유도한다는 게 되게 귀엽다. 네. 이런 방식이고 앞으로 뭐 하드킬 체계도 계속 발전하긴 하겠지만 소프트킬 체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 한국형 구축함 사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만든 다게이라는 걸 이제 썼어요. 네. 다게이가 지금 이 메스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확성기처럼 생겨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고 거기 들어가는 뭐 그 체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산화해서 일종의 것도 사실 타닥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어차피 공중에 빵 쏴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건 국산화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만들어서 비축을 했고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이 메스도 사실은 독일 거예요. 라인메탈이 만드는 건데 성능이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대응 체계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군도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 체계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해군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할 때 거기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면허 생산해서 계속 채워놓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디코이를 이제 만든 건데 메스가 강점이 뭐냐면
최근에 대함 미사일들이 뭐 과거에는 이제 레이더 시커를 많이 썼다 그러면 탐색기를 많이 썼다 그러면 지금은 JSM이나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만든 이런 대함 미사일들 보면 적외선 시커를 많이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레이더 시커는 키는 순간 이게 알거든요. 근데 적외선 시커는 이게 전파를 발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카메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교란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게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이 메스가 이거에 좀 많이 최적화돼 있어요. 물론 이제 레이더 시커도 하지만 적외선 시커에 대한 일종의 그 대응책도 갖고 있어서 최근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린 여기에 더해서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이더 시커를 쓰는 대함 유탄을 이 디코이를 띄워서 그렇죠. 이제 하겠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몇몇 나라들은 이제 하고 있고 네.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이렇게 낙하산처럼 돼 그렇죠. 있지만 네. 어떤 거는 이렇게 프로펠러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공중에 뱅뱅뱅뱅뱅 도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만들면 우리 해군만 쓰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메스 쓰고 있는 나라도 꽤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독일 라인메탈이 이거를 다시 우리나라에 네. 사서 해외에 팔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네. 아니면 우리가 직접 팔 수도 있고 독일 jet보다 훨씬 저렴하고 네, 싼 가격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 좋네요. 근데 우리 해군 함정이 적의 미사일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지 그럼요. 않나요? 네, 네. 어떤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드킬과 소프트킬. 네, 그러니까 네. 하드킬 방식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대충 이지스 전투체계라고 부르죠. 세종대왕급이 있고 그다음에 정조대왕급이 이제 배치되는데 여기서는 이지스 시스템 자체가 저는 무기라고 보거든요. 네, 적의 탄도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는 이 미사일, 이 탐지 체계로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네. SM 시리즈라고 부르죠. SM2나 3로 장거리에서 먼저 요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우리 해궁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한 20km 정도 현재 배치된 건 요게 이제 중거리 방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독도함을 비롯해서 일부 함정에 그 램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독일제 돌아갈 수 있는 게 한번 막아주고 더 안으로 파고 들어온다라 그러면 이제 CIWS 네. 발칸포 막 미친 이제 무악하고 쏘는 거 있잖아요. 얘가 이제 많은 거 뭐 되게 멋있긴 한데 네. 함정에서 이게 발사됐다. 응. 간당간당한데 이게 네. 간당간당하다. 부학이 네. 맞아요. 부학이에요, 네. 진짜로? 예, 요게 나고 궁금하다. 네, CIW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A사 레이더를 단 신형 모델을 좀 개발 중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하드킬이 있고 네. 소프트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게이서부터 시작해서 메스, 그다음에 메스에 OCR을 넣은 이런 네. 기만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존 시스템에 이제 MASS 메스가 네. 통합이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새로운 시나리오들을 네. 우리가 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네, 네. 써주세요. 그 작가님. 제가 전문이니까 네. 한번 때는 2027년 네, 독도에 정체불명 함정이 나타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동전단이 출동해야죠. 네. 일본 쪽은 아닌 것 같아. 음. 근처를 이렇게 독도를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속에서 이제 미사일들이 튀어나오고 반잠수 하여튼 뭐 개떼처럼 올려와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쏩니다. 위기다, 위기.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멀리서 쏠 수 있는 이 시스템에서 탐지해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들 SM 시리즈로 제거하고 네. 그것까지 감안했겠죠. 더 가까이 날아오는 건 이제 해궁으로 막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못 막을 미사일 영화나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막다곤 하지만 빠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쵸. 이런 미사일들은 일단 CIWS나 해궁이 처리할 단계쯤에 저는 이 메스를 쓸 수 있다고 봐요. 이게 하드킬 말고 소프트킬의 가장 큰 장점 뭐냐면 뭐가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저기 상대방의 미사일로 막으려면 최소한 2발씩 쏴야 돼요. 미사일을 한 발 요격 네.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CIWS는 막 쏘면 막을 수 있지만 탄약이 제한돼 있거든요. 이거는 작전 중에 재장전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다가 미사일이 더 날라오면 이제 그냥 앉은 채로 당해야 되는데 네, 네. 이런 메스를 이용해서 기만 체계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 미사일이 여러 발이 그쪽으로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뭐 하나의 방어 장치가 더 생겼다는 게 아니라 네. 쓸 수 있는 무기들을 절약할 수 있는 단계. 아. 그리고 기동전단이란 게 이지스함도 들어가고 호위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전체 동시에 딱 해서 하나의 거대한 권역을 막아버리면 아무리 성능 좋은 미사일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모사해. 네. 이제 2대면 50%잖아요. 네네. 그러면 둘 중에 한 번 맞습니다. 확률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한 10대가 확 해버리면 네. 한 30개 정도가 헷갈려 보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더 엉뚱한 데로 날아가게 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원점 타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동전단 경우에도 그렇고 네. 개별 호위함에도 이게 장착될 예정이면 호위함이 개별적으로 예전에 포항급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단독으로 원양 작전이 불가능했어요. 대공 무장이 없으니까. 근데 해궁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메스를 장착하게 되면 최소한의 생존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게 함정이야. 독도 근처에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지스함을 끌어들이기 함정이 긴가민가 할 때 예전 같았으면은 개별 초계함이라 호위함을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의 생존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내서 예전에 2차 대전 때 레이더 피켓함 같은 임무를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면 미사일을 2배로 준비해야 되나? 없는데 포기할까? 라는 식의 얘기.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쟁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뭘 쏘면 일단 그 전쟁 대비는 실패한 거예요. 아예 쏘지 못하게 미리 그렇죠. 예전에 막아야 미국이 돼요. 한참 잘 나갈 때는 네.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못 건드린 게 쟤도 건드리면은 골치 아파지는데 포기하자. 아니면 딴 놈 패. 이런데 해볼 만한데라고 생각하니까 뭘 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무기 가지고 있는 억제력이 실패했다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착 쌓아놓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저는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그럼요. 네. 건들면 문다. 네, 세게 문다. 네. 그 신호를 주는 또 효과도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방공 체계 그리고 대유도탄 기만 체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게 좋은지 방향성도 잡아볼까요? 일단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CIWS-2, 그 A사 레이더가 부착된 대공 방어 체계.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악 이건데 A사 레이더도 장착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이걸 안 달 수가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가 쐈다는 얘기는 진짜 간당간당한 얘기고 얘가 요격을 성공해도 이 함정의 대공방어 체계는 작전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비싸기도 하고 생각보다 무게도 많이 차지하고 설치 유지 보수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 있고 대유도탄 기만 체계는 아까 네.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프로펠러 얘기했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무인 수상정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장치를 달고 얘가 탁 미사일 날라오네 하면 얘를 긴급하게 떨어뜨리면 얘가 막 연막 피우고 막 소리 내고 막 난리 피우면서 반대쪽으로 해서 이거 여러 대 띄우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적외선 시커라든지 레이더 시커에 한 대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사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도 한번 다른 체계, 그러니까 연막해서 낙하산 프로펠러 말고 네. 조그만 배 있잖아요. 쾌속전 같은 거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서도 전투기 활용할 때 전투기가 한 대가 날아가지만 여러 대가 네.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술도 있다면서요. 홀로그램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래요? 상대방에서 봤을 때 레이더로 봤을 때 그것도 그런 기만 체계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자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견인식 디코이라고 그렇죠. 네. 있어요. 뭐 나라마다 좀 차이 있지만 파일런에 달려서 이렇게 퉁 튀어나가면 이제 광섬유선이 쫙 나가면서 여기 이제 한참 뒤에 혼란시키는 우와. 그게 있고 그 우리 해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메스 같은 기만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나타 전자전 체계.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잘한 게 뭐냐면 국산 함정 할 때부터 국산 전자전 함정 체계를 계속 만들어 왔어요. 연구 개발했고 이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소나타도 성능 개량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그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형 구축함 호위함들이 지금 이제 최대 막을 수 있는 이 속도 대역의 대함 미사일이 마하 2.5 정도까지로 우와.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은 이제 네. 막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함정의 이런 뭐 시위지나 이런 거 배열하는 게 사실 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해군이 좀 잘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기만 체계나 뭐 요격 체계나 전전 체계나 중요한 건 반응 시간이에요.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그렇죠. 돌아가느냐.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대만 갔다가 대만 해군 예비역 간부하고 뭐 밥 먹으면서 이런 적이 했는데 지금 대만 해군 함정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체계들이 자동화가 잘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상황이 생기면 막 사람이 뭔가 뛰쳐나가서. 눌러야 네, 되고 네.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많다고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 군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는 이게 자동화가 되어 자동화가 있어요? 좀 많이 되어 있죠. 아. 이제 버튼 컨트롤에서 누르면,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뭐 대만해군 들어보니까 나가서 뭘 눌러야 되고 쏴야 되고 막 네. 난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영화 그래서- 보면은 뭘 누를 때 꼭 맞아 총을. 네, 그래서 네. 맞아. 누르려고 할 때? 누르려고 할 때 네. 쓰러져. 네. 우리 해군이 그런 준비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러네요.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거 같은 경우 기만 성능 개선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 향후에 라인 메탈이 됐든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든 뭔가 수출의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메스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K방산이 좀 기대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대유도탄 기만체계 MASS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프트킬, 하드킬의 통합을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방어 체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혀 두려울 게 없을 만한 방어 체계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도발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우리의 K방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